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다지요. 오늘 내가 행한 작은 발걸음 실천이 내 인생의 운명에 크나큰 변화를 만든답니다. Don't forget this. 지금부터 사회노동상식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972년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가 처음으로 발표한 이론으로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나비 효과입니다.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텍사스에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말, 현대 과학에서 카오스 이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여러가지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작은 노력의 큰 열매, 그 다음에 작은 실수의 큰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제품을 구입하면 그 제품과 연관된 제품을 연속적으로 구입하게 되는 현상 또는 효과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디드로 효과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에세이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라는 에세이에 수록된 내용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디드로 효과는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에세이 나의 오래된 가운을 버림으로 인한 후회에서 수록된 내용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작품 속에서 디드로는 친구가 준 세련된 빨간 가운과 자신의 낡은 물건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운과 어울리도록 의자, 책상 등을 빨간 계열의 새 것으로 바꾸다가 마침내 모든 가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결국 돈을 낭비한 그는 자신이 빨간 가운의 노예가 되었음을 우울해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넥타이 하나를 선물 받으면 이 넥타이에 맞는 양복, 또 이 양복에 어울리는 구두, 이렇게 해서 과소비를 가져오는 경우도 바로 디드로 효과에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디드로 효과는 소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제품과 연관된 소비자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 역할과 같은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의 제품, 구매의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소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마케팅 관점에서의 접근성을 가능하게 하였지요. 그래서 유사 제품들을 묶어서 판다든지 또 어울리는 옷을 세트로 파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디드로 효과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스티그마, 낙인 효과라고 합니다. 스티그마가 우리나라 말로 낙인이죠. 처음에 범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은 사회의 배척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그러므로 처벌보다는 교화와 수용에 보다 힘을 쏟는다면 결국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한다, 못한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 울타리에 갇혀서 계속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유명인이나 자신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자살할 경우 자신과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유럽 전역의 베스트셀러였던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자살하자 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모방하여 자살을 급정하면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멋지게 느껴지는 사람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로서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또 로젠탈 효과라고도 합니다.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하고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신 아프로디테는 그의 사랑에 감동하여 여인상에게 생명을 넣어주죠. 이처럼 타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피가 말리도록 그 조각상이 인간이 되도록 기도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조각상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젠탈과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제이콥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았습니다. 우수한 학생만 뽑은 것이 아니죠. 임의로 무작위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하였습니다. 8개월 후 이전과 같은 지능검사를 다시 실시했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지요.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지대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죠. 그래서 이것을 로젠탈 교수의 이름을 따서 로젠탈 효과입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와 로젠탈 효과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톱니바퀴 효과 또는 관성의 효과라고도 하는 말로서 소득이 높을 때 했던 소비 형태는 소득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레칫 효과입니다. 레칫이란 톱니바퀴가 역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톱니바퀴가 거꾸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한번 명품을 써본 사람은 질이 낮은 일반 상품을 좀처럼 사용하기 힘든 현상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레칫 효과, 관성 효과, 톱니바퀴 효과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이 정통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분야를 벗어나면
업무 수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낭떠러지 효과입니다. 회사의 인사관리 시스템 중 적재적소의 원칙에서 특정 업무를 책임지을 때 가장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특정 업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으므로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디지털 시대에서 모든 곳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던 컴퓨터에 잘못된 명령이 주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동작으로 인한 끔찍한 사고, 즉 끔찍한 미래에 대한 경고를 주기도 하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낭떠러지 효과입니다. 8번째,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란 뜻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넛지 효과입니다. 넛지는 살짝 찌르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인 접근으로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넛지의 예를 보면 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 또는 홈쇼핑몰에서 마감 임박, 주문 폭발 등의 메시지 등은 바로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넛지 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겠지요. 9번째, 처음에는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하지만 이용 기간이 지난 후 별도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해 이용료를 내게 하는 형식으로 넛지 효과를 이용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다크 넛지 효과입니다. 넛지를 이용하는 비합리적인 구매 유도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발걸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제는 부모님의 발걸음으로부터, 이제는 나의 발걸음으로 내일의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새로운 즐거움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디딘 당신의 발걸음, 당신은 지금 바로 승리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